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연미솔의 연미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 잘 읽고 계신가요? 구매만 하시고 아직 또 책장에 고이 간직해 두셨거나 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나는 대로 기존에 구매해 두신 책들을 먼저 빠르게 읽어보시고 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들도 또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기 암시라든지 어떤 화건이라든지 이런 우주의 기운을 가져다 쓴다와 같은 시크릿과 같은 내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정말 100번 추천하고 싶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자마자 저희 남 PD도 이 책을 바로 읽었었는데요. 저희 남 PD의 정신개조에 그리고 남 PD의 마인드셋에 엄청나게 실질적인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속상한 순간이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나 저희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입 밖으로 그래,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유연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사실 책 한 권으로 누군가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바뀌기 쉽지 않은데 이 책은 그만큼의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책이었기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연미솔의 밑줄 짝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86페이지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라는 게 우주의 원칙이다.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자기계발 분야의 지도자들은 끌어당김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비슷한 걷길이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곧 쓰레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불평 많은 사람들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이 끌어당김의 원칙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거는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왜 관계라는 것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만나야 하는 인원들이 계속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내 에너지가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제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한 변만 보고 단면적인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진 않지만 내가 하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딱 잘라내진 않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서서히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저를 응원하고 그다음에 나랑 말이 통하고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고 그리고 나랑 어떤 그 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비슷한 사람들만 남기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이 관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부정적인 것들을 보편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모임에 있을 때 그 같이 모인 사람들과 내가 가진 안 좋은 부분들을 같이 싸잡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못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안 되잖아 라고 내가 못하는 것을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언어 표현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는 저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겠는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시간과 에너지와 초기 자본을 모험에 걸 수 있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부자들은 위에서 말한 일을 모두 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당신은 어떤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는데 뭐였냐면 재벌집
뭐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안을 걸어가는데 그 재벌집 그 아들이 신발을 벗는 법이 막 이렇게 막 밈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벌집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집안을 막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뒤에 있는 이제 그 가정부, 메이드라고 하죠. 그분이 그 사람의 이제 발걸음을 뒤에서 이렇게 조심히 따라가다가 그 재벌의 발이 바닥에 닿는 그 시점에 신발을 쏙쏙 벗기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어떤 뭐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되게 편협한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는 타고난 거야. 부자들은 인생을 편하게 살 거야. 근데 부자들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덜 일할 거야. 부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치열할 거야 라는 나도 모르게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 부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그들의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부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시작된다. 예상하지 못한 일, 만남, 물질적인 원조, 기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나의 앞길에 찾아온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시작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판을 한번 뒤집어 보기 위해서 얼만큼의 나는 헌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씩 같이 돌아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페이지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는 제가 플리크를 만들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기업가의 정의를 아는가? 나는 수익을 얻으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기업가는 문제 해결사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장사꾼과 사업가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업가는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을 단순히 사업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내 시간을 투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벌리면 나는 그게 사업이야 라고 생각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되게 몰두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내가 일하냐 아니면 시스템이 일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돈과 상호 교환했을 때 어떤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플리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강의 시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풋 위주의 이 강의 시장을 아웃풋을 내는 강의 시장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저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플리크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18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계속 나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느리신 분들이 뭐냐면 이 조준하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준비하고 그다음에 조준을 하는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뭔가 원샷 원킬이라고 하죠. 내가 제대로 조준해서 내가 정말 정조준을 해서 한 번에 내가 무언가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조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결국에는 발사의 시간을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우선 발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실력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발사를 했을 때 과연 관역으로부터 내 거리가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내가 시각화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조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더라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구나. 그럼 이쪽으로 수정해야지. 내가 아래로 더 많이 치우쳐 있구나. 그럼 위로 더 올려야지라고 우선 발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내가 시각화하는 게 훨씬 빠르게 정조준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다음은 144페이지인데요. 부자는 승자들을 가까이 한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들을 가까이 한다. 왜 그럴까? 편안하기 때문이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편안하다. 그들의 존재가 전혀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편하지 않다. 그들이 거부감을 드러낼까봐 불안하고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래서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제가 봤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던 건지 다른 책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호텔 커피숍에 한 달에 한 번쯤 가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호텔 커피숍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 커피의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 서비스의 가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호텔 커피숍에 방문하니 그 분위기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온전히 누려보면서 내가 이 서비스와 이 공간에 맞는 사람인지를 한 번씩 점검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 역시 제가 이제 헐헐님 소개로 제가 시그니엘 안에 있는 미슐랭의 그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 끼에 이제 최소 한 15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급 레스토랑인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다 한강뷰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제 뭔가 제 가방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제 옷을 받아주시고 의자를 빼서 이제 의자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와서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저 역시도 그런 상황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끼에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비싼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막 좌불안석, 막 제 의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해도 되는데, 막 옷을 받아주시면 제가 해도 되는데 그런 서비스의 권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뭔가 그것을 갑질을 해라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당연한 권리들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가난에 오랜 시간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사람도 나랑 수준이 비슷한 편한 사람들을 가장 계속 찾게 되고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말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5명의 연봉이 내가 벌 수 있는 그 연봉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은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생각의 범주가 큰 사람들이랑 어울리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 그들과의 차이에서 부딪힐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내가 계속 깨지고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내가 깨어야 할 인생의 퀘스트들이 많아지지만 그것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홍보를 하면 자신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특별하다는 식의 검한 증후군을 가진 것이다.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든 나를 알아내서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고나 할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재 무일 뿐이거나 곧 그렇게 될 게 확실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시장이라는 데는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곳이다. 부자들은 대개 홍보 솜씨가 뛰어나다. 게다가 자신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실력도 탁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뼈를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라이크 소울을 되게 크게 만들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검한 증후군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 정말 좋고 그다음에 내 제품은 정말 특별한데 이거를 모르는 너희들이 바보 같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튜브를 하던 초창기에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냥 내가 요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알아주겠지.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정말 100을 말해도 사람들은 그 중에 50을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최소 뭐 20, 30 이 정도밖에 못 알아요. 그러면 내가 100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700, 800을 말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100만큼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100을 말하면 사람들이 온전히 100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깼던 것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피디님이었어요. 전신사임당 현 주피디님이었는데 뭐냐면 주피디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홍보하는데 정말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는 나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라면 채널의 규모나 크기와 상관없이 그 기회를 계속해서 잡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와 콜라보를 하고 어디와 협력을 했을 때 이 내가 가진 컨텐츠나 이 가치가 더욱더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지를 되게 탁월하게 아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저 역시도 그러한 행보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거만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가라고 정말 많이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더 많이 알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많이 알리세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더 많이 알리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바로 행동이다.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의심, 걱정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에도 걸림돌이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매일매일이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격파하려면 사실상 빠르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고 더 많이 행동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행동으로 그 상황들을 빠르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내 행동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리스크가 크지 않은 행동들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더라도 자본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 어떤 재고가 없는 것. 근데 그런 자본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재고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런 방법들이.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자사모를 세팅하지 않아도 뭐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사업의 발판을 크게 키워가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죠. 어제 난리가 났어요. 플랫폼이 한번 뒤집어졌죠. 그 메타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트위터와 비슷한 형태의 트위터를 겨냥한 플랫폼이 새로 나왔죠. 7시간 만에 1000만 사용자가 돌파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속도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유저를 확보하는데 유튜브가 4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스레드가 뭐예요? 스레드가 뭔지 모르고 스레드에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스레드에 가입하는데 손가락 몇 번이면 돼요. 그 안에 글 쓰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그 안에 사진 올리는데 돈이 들지 않아요. 스레드는 트위터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글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저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글 쓰는데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격동의 변화에 빠르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 행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조금 깨고 나와서 이 세상에 조금 눈을 더 이렇게 넓게 바라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만장자 시크릿,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추천했던 책이고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고 나는 무언가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네, 2번, 3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연미술의 밑줄 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천만장자가 됩시다. 안녕!